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영상을 올렸던 걸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을 갔다 왔었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오늘 이제 집에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오늘 장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번 주 전반적으로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매매를 임하는 자세 모든 걸 다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주는 장이 좋지는 않았죠. 분위기가. 계속 월요일은 공휴일이었고 화요일 장 개장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수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자,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저는 여행 중이었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매매를 한 이유는 일단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번 주 화, 수, 목 이 3일 동안 제가 매매한 시간은 아마 매매한 시간만 보면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3, 4시간 정도. 화요일 날은 점심 전까지만 매매하고 제가 제주도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선산일출봉 가면서 놀고 그리고 바닷가도 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 했냐면 딱 아침에 5분 정도만 매매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5분만 매매하고 수익 내고 바로 그냥 승마하러 말 타면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매매를 거의 안 했죠. 이것도 이날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매매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잠깐 매매하고 비행기 타고 집에 오니까 장이 끝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매매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 동안 수익이 얼마 났냐면 1,000만 원 좀 넘게 났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뭐 그의 분위기에 비하면 수익은 좀 괜찮게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공부한 거를 보면 자, 11일 11일이죠. 이때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첫 거래일 날 연휴 끝나고 자, 이날 제가 여행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화면이 좀 크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여행하는 도중 한 3박 4일 동안 16인치 노트북 하나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해상도가 좀 낮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캡처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이날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날 공부해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었던 건 어떤 종목이었냐면 자, 이렇게 매매를 했었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었어요. 이날 아마 주력 매매를 했었을 겁니다. 자, 왜 이날 유니온 머티리얼을 매매했냐? 이날 히토류 관련주죠.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강화되면서 심화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지금 이게 제가 모든 공부한 전부거든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정보가 많은 거를 오히려 경계하는 편이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공부했어요.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이거에 맞서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 이걸로 제재를 해서 반격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졌고 이런 뉴스를 토대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일단 이렇게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그다음 금리 인상 이 세 가지였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세 가지 sek터 전쟁 관련주와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금리 인상 이 세 관련 섹터는 전부 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움직이던 그런 친구들이었죠. 이때 보면 화요일 날 지수가 많이 빠져주면서
실제로 종목들이 많이 좀 빠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같은 거는 워낙에 차트도 바닥이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때 보면 차트가 바닥인 상황에서 다음날 갭 뜨고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평단을 보시면 2,945원이죠. 그러면은 2,945원 갭 뜨는 거 보고 이쯤에 샀어요. 이쯤에서 이거 시초가 처음에 뜨자마자 바로 매수하진 않고요. 시초가 뜨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걸 확인하고 아, 돈이 이쪽에 몰리겠구나 라고 판단이 됐을 때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짧게 이 구간에서 매도를 3,000원 정도, 3,013원 이때쯤에 매도를 짧게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매매 끝내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차트가 바닥인 상황에서 제가 이쯤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얘네가 삼성물산과 손잡고 TSMC에 공급을 하겠다. 어떤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 점심시간이었고요. 이때 여기쯤에서 매수했었어요. 평단이 보시면 27,488원. 그러니까 이쯤에서 매수를 했던 거죠. 텔레그램에서 뉴스를 봤었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빠졌을 때도 별로 쫄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한 7천만 원 매수했었을 거예요. 이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차트를 보면 엄청 바닥이었고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수를 보면요. 점심시간이었죠. 코스피를 보면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보면 이쯤이었죠. 이쯤. 지수가 빠지지 않고 지지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이쯤에서 바로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워낙 좀 있는 친구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차트도 바닥인데 굳이 내가 손절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점심 먹는 도중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르길래 재빨리 매도하고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당일에 300만 원 매수 수익이 나고 이걸로 매매 끝났습니다. 뭐 그 외에는 짜잘짜잘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 손절한 것들이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매 끝났고 그 다음날은 이거 어떤 게 매매를 했냐면 전날에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아까 어제 11일 화요일 날에 일동홀리스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11일이죠. 일동홀리스를 매수했었고 일동제약도 같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이것을 매수한 이유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얘네가 이게 지금 어제 뉴스인데요. 며칠 전부터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뉴스 보시면 얘네가 12일 개최 예정인 시오노기 R&D 데이, 그러니까 시오노기라는 일본 제약사는 일동제약과 관련 있는 회사죠.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12일에 어떻게 뭐 공개된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뭔가 정보가 공개될 거라는 그런 일정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은 이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오전에 매수했던 거고요. 평단이 28,393원이네요. 그쵸? 여기 보면 28,393원. 아침에 매수했던 거예요. 이때 아침에 매수했었고 매수 그냥 이쪽 시초가 부근에 매수했던 거죠. 이게 아니고 이때니까. 네, 이때 그냥 매수하고 안 봤습니다.
어차피 이때 날짜는 11일이고 공기는 12일에 되다 보니까 뭐 좋게 나오면은 오르겠지. 그리고 좋게 안 나오더라도 그 전날 분명 저는 오후쯤에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11일에 매수한 상태로 넘어와서 12일이 되었을 때 시초가 분에 이 친구가 갭이 좀 떴죠. 12일에 이렇게 일동홀딩스가 이게 뭐냐면 오늘 당일에 12일에 이때 아침 딱 9시가 됐었을 때 오늘 뭔가 발표가 있으니까 뭔가 좋은 게 나올지도 몰라 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엔 약 2% 갭이 떴고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갭이 좀 떴었어요. 3%. 그래서 이때 그냥 매도했습니다. 시초가에. 기대감에 매수하고 기대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동홀딩스와 그리고 일동제약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데모라는 종목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주죠. 재건주. 이것도 굉장히 매매를 했어야 되는 정말 명확히 보이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때 12일 공부한 걸 보면 자, 러시아가 어떤 입장 발표를 했냐면 이제까지 전쟁을 심화하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건 러시아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때 전날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임 보면 식량주는 굉장히 잘 갔지만 재건주는 이때 당시에 12일 11일 장 끝나고 저녁에 나온 뉴스죠. 이때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조정을 잘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10% 화요일 날 이미 무려 10% 넘게 급락을 했었죠. 그럼 다음날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차트가 되는 것이고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 정도 갭이 떴지만 저는 이거를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제 평단은 9,680원이죠. 시초가 갭 뜨고 나서 9,680원. 자, 이때 산 거예요, 이때. 제 평단은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는 9,946원. 대략 이쯤 매도했네요. 비중은 얼마 샀냐면 약 7천 정도 샀네요. 6,700. 그쵸? 그리고 해인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를 대략적으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매수한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왜 갈 재료였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겠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심플하게 공부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정보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딱 깎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 개 있었죠. 제가 이 중에서 봤던 섹터는 뭐였냐면 재건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안 했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는 재건이 워낙에 좋게 시작하고 이쪽에 돈이 몰릴 거란 확신이 들면서 데모라는 종목을 매수했던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전날에 일동제약들 뭐 가져온 것과 그리고 재건주 이렇게 매매하고 그리고 뭐 대주산업 식량주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샀던 건데 이것도 그냥 손절해버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날은 520만 원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오늘은 이제 어제 밤에 집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매매는 집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걸 볼까 하다가 볼게 이제 알루미늄과 그다음에 CPI 오늘 밤에 미국에서 CPI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주 그러니까 CPI가 높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수 해치가 될 수 있는 관련주 금리 인상주가 있었고 식량주가 있었는데 식량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매를 안 한 게 어제 그리고 오늘 러시아의 약간 평화적인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조금 받기가 힘들겠다. 뭔가 부각받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매한 것은 이 CPI 좀 매매했었고요.
식량주는 오늘 식량주 매매했네요. 식량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거의 장 끝나기 전쯤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이제 250만 원 수익이 났고 푸른저축은행과 SCI 평가 정보가 이제 CPI 금리 인상에 관해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이죠. 여기서는 제가 수익이 좀 200 넘게 켜졌었는데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 좀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 그냥 매도를 쳐가지고 그냥 안 봤습니다. 여기서 한 100만 원 좀 넘게 수익이 났고 그다음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제가 매매를 여기 관심 싹다 넣었다가 뒤늦게 매매했냐면 이것은 일단 타점을 보면 잠시만요. 타점을 보여드릴게요. 타점을 웬만하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제가 좀 지저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주씩 이게 매도하는 게 찍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매수한 건 이쯤에서 그냥 1000만 원 정도만 정찰병을 매수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이쯤에 다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150만 원, 140만 원, 135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것을 매수한 이유는 이것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자, 이 뉴스가 나왔어서 그래요. 미국산 밀 수출이 50년 만에 가장 적을 듯 이르는 뉴스가 1시 55분에 나왔어요. 1시 55분에.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CPI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CPI 오늘 밤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뉴스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내일 혹시나 CPI가 높게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그런 심리가 더 증폭이 되는 그런 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식량주 가겠는데 그 식량주 차트를 보니까 엄청 빠졌어요. 자, 그때 무려 거의 한 13% 가까이 빠진 그런 차트였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때 매수하고 매도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매매가. 여기서 식량주 매매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주 매매했어요. 알루미늄 전 매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게 떴고요. 갭이. 그리고 이 알루미늄 주 자체가 워낙에 조금 움직임이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워낙에 좀 갭 뜨고 나면은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 저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간 대략 10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 치고는 나쁘지 않게 수익이 났는데 중요한 포인트,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냐, 이게 비결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비결이었어요. 여유였어요. 여유. 사실 지금 이번 주 거래 내역을 보여드렸을 때 가장 수익이 가장 크게 난 날은 화요일이었죠. 아니, 수요일 날 520만 원 수익이 났었을 때 제가 이때 매매한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도 5분도 되지 않았고 가장 매매를 많이 한 날짜는 언제였냐면 화요일이었거든요. 이날 거래대금만 봐도 아까 앞서 보여드린 수요일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에 비하면 굉장히 좀 크죠. 이때는 이제 점심까지 매매를 했던 건데 보시면은 좀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이 그렇게 매매한 거 치고 크게 나지 않았죠. 이때 이제 점심 전까지는 매매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에는 여행하고 있으니까 여행하면 뭘 해야 돼요? 놀아야겠죠. 놀아야 되다 보니까 매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놀면서 잠깐 주식을 안 봐도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앞에 말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그런 거. 그리고 그 종가로 봤을 때는 일동 시리즈가 있었고요. 일정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날에 공부해서 딱 돈이 몰리는 게 포착이 됐던 그 데모, 이런 재건주였죠. 그리고 오늘은 뭐가 있었냐면 CPI에 대한 공포심이 심할 테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친구들, 금리 인상주, 그 다음에 식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황 분위기를 보고 매수를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말씀드리면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여유라는 것은 심적인 거죠. 마인드적인 거죠. 마인드적인 여유가 있었기에 매매 횟수가 늘어나지 않았고 여기저기 막 찔러보는 매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쓸데없는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토록 강조한 매매의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매매의 최적화. 이게 뭐냐? 최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들인 노력과 그 다음에 그에 나오는 리턴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원에 비해서 리턴이 높으면은 그게 최적화라 그러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내내 매매한 시간은 3-4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수익은 괜찮게 났어요. 나쁘지 않게 났어요. 시장 분위기 보면은. 만약에 제가 여행하는 동안 놀지 않고 매매를 정말 열심히 할 생각으로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아침 오전 매수하고 그다음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안 놀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보면서 매매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장담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이렇게 놀면서 매매한 것보다 수익금이 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뜨겁게 매매하다 보면 저절로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멘탈이 쉽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할 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트레이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기법하고요, 타점이에요. 타점. 매매 타점.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돌파 매매 기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눌림목 매매 기법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기법 이런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봐요. 간혹가다 그 요즘의 시황에 따라서 잘 먹히는 매매 방식이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런 방식은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서 시장이 조금만 변하면 그 방식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식대로 매매한 그 사람은 시장이 조금만 변하면 갑자기 손실이 커집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확 줄어들고 원래 버었던 거 다 까먹고 오히려 손실 전환하기도 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기법이란 환상에 꽂혔을 때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루트예요. 그리고 앞에 아까 말했던 뭐 타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수익을 못 보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사람들 생각을 해서 내가 수익을 못 보는 것은 높게 사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차트만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시초가 이거 매수했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시초가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샀어야 됐네. 여기서 샀어야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팔았어야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계속 타점을 연구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여기서 손실 본 거는,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됐으면 손실을 보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적고 팔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사고 어떻게 하면 적게 팔려고 할까,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시장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에 부가적으로 차트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요. 뭐에 집중을 하냐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에 꽂히면요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한 거 보여드리잖아요. 공부한 거 보여드리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났겠죠. 오히려 손실 받겠죠. 그리고 타점에 신경 쓰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시황과 분위기를 볼 줄 몰라요. 제가 앞에 대주산업 매매한 걸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죠. 오늘 밤에 그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높게 나올까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저번 달 생각해 보면요. 나스닥 갑자기 5% 이상 급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번 달에. 자, 이날이었죠. 9월 13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날 왜 급락했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여파로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긴축이 속도가 붙을까봐 금리 인상이 하면서 돈을 계속 시장에 있는 것을 이제 뿌린 것을 거둘까봐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미 한 달 전에 CPI 발표가 나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그런 전적이 있으면서 그때 엄청 세게 맞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PI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공포감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아까 뉴스가 있었죠. 그 밀 수출. 그 미국의 밀 수출이 낮을 거다. 50년 만에 가장 최저치다. 그 뉴스가 나와주면서 분위기와 그 뉴스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 식량주들 뭐 대주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매매한 건 대주였지만 뭐 한일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일사례도 막 급등했었죠. 이렇게 5% 이상 급등하고 뭐 한탑이라는 친구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엄청 급등했죠. 얘는 바닥에서 거의 20% 넘게 갔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시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타점에 집착하지 않고 분위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라 그랬냐면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단연코 이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니터 앞에 있는 시간과 여러분의 그 수익이 비례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매매가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멘탈이 쉽게 흔들려요.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멘탈은 자원이에요. 자원.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한정된 자원을 아껴 쓰기 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냐면 내가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을 매매하게 될 거예요. 막 급등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내동 매매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계좌가 지켜질 것이고 점점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런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는 그런 계좌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진짜 오늘 방금 얘기한 거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발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매매를 할 때 또 어떤 종목들을 살까 막 살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매매를 안 하고 있을 때 더 잘 보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영상에 올릴 게 있으면은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으면요. 또 다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거고요. 장 리뷰 영상은 계속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뭐 더 할 말 있으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뭐 다음도 있으니까 그때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어요.